안녕 부독 친구들, 뿌리 깊은 독해 이동재 선생님이야. 자, 오늘은 6번째 이야기죠. 백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삼국시대를 수업하다 보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 어떤 질문이냐면 친구들한테 삼국 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고구려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신라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도 백제는 별로 안 고르더라고. 왜 그럴까? 궁금했어. 나라가 작아서? 힘이 약해서?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백제 역시 고구려, 신라 못지않게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선생님 옆에 지도가 하나 띄어져 있을 텐데, 이 지도가 바로 백제 전성기 때 지도입니다. 전성기? 전성기가 뭐죠? 자, 전성기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전성기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형세나 세력이 가장 큰 시기를 우리가 전성기라고 해요. 이거 좀 어렵죠? 풀어서 얘기하면 가장 발전했을 때를 우리가 전성기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이 지도는 백제 전성기 때 지도고, 백제 전성기는 4세기경에 4세기쯤에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구냐?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누구라고요? 근초고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근초고왕 때 백제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자면, 이때 백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전쟁을 잘했고 군사력이 강했다는 소리겠죠? 근데 힘만 세다고 해서 우리가 전성기로 볼 수는 없어. 다른 나라와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백제 때 다른 나라와 활발히 교류를 하게 되는데, 특히 바다 건너, 서쪽으로 바다 건너 중국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해. 그래서 이때 중국으로부터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백제가 이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죠. 근데 백제가 발전만 이루고 끝이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백제는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받은 만큼 돌려줬습니다. 누구한테 베풀었느냐? 또 다시 한번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이번에는 동쪽으로. 동쪽에 바다 건너면 뭐가 있어요? 일본이 있죠. 그쵸? 중국으로부터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백제는요, 이렇게 이룬 발전을 바탕으로 일본에 수많은 문물이나 문화를 전달해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학과 같은 학문도 이제 전파를 해주고, 여러 가지 기술, 도구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해줍니다. 덕분에 일본이 나라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해. 너희들이 6번째 시간에 공부할 칠지도 역시 이 과정 속에서 일본에 전달된 백제의 훌륭한 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지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정말 중요한 문물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할 건데, 우리가 전성기 얘기를 했잖아. 그치? 삼국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어딜까요?
자, 들립니다. 고구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신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둘 다 아닙니다. 정답은 백제입니다. 백제. 되게 의외지. 백제가 가장 느릴 것 같은데 여기 삼국 중에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결이 뭘까? 아니, 어떻게 백제가 고구려 신라를 제치고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곳을 누가 먼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달라져. 이곳은 어디일까? 우리나라의 되게 중요한 강이자 대표하는 강입니다. 바로 한강입니다. 들어봤을 거야. 서울에 있죠. 이 한강을 백제가 가장 먼저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 한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고 궁금한 게 이제 한강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들 근자감에 보면 한강이 중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라는 그 란이 있어요. 거기에 너희들 스스로 채워보셔야 됩니다. 일단 한강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이유는 한강 동쪽으로 높은 산이 위치해 있다. 너희들 높은 산이 있으면 뭐 등산을 갈 수 있어서 좋은 건가? 뭐 백제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서 좋은 건가? 그건 아니고 높은 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뻥 뚫려 있는 것보다는 너희들 이렇게 높은 산으로 막혀 있는 게 뭐 시간을 벌기에도 좋고 이제 아무래도 그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강 위협을 백제가 먼저 차지한 덕분에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나라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한강이 중요한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번엔 두 번째 한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볼 텐데 두 번째 이유는 남쪽으로는 기름진 땅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름진 땅. 그 영양분이 풍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영양분이 풍부한 땅이 있고 그 옆에 한강, 풍부한 물이 흘러. 그럼 뭐가 좋을까? 이 두 개가 만나. 뭐가 잘 될까? 당연히 농사가 잘 되겠죠. 농사가 잘 되면 먹을 게 풍부해지잖아. 풍족해지잖아. 그럼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겠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세금도 많이 바칠 수 있겠지. 나라에 돈이 많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너희들 고대 국가에서 중세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농사가 잘 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한강이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세 번째 한강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너희들 서쪽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한강 따라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나오는 게 있어. 지리에 대한 지식이 좀 풍부한 친구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을 따라 쭉 나가다 보면 너희들 바다가 나옵니다. 한강도 이렇게 쭉 따라 나가다 보면 서해바다가 나와요. 그리고 서해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잖아. 그럼 어떤 나라가 나오냐? 중국이 나옵니다. 눈치챘죠? 자, 중국이 나옵니다. 그럼 한강을 따라서 쭉 나가면 중국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한강을 통해 중국과 뭐 할 수 있다? 교류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좋아? 백제에 문물이 들어오잖아. 중국에 발전된 문물이 들어오니까 백제가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발전을 이루니까 나라가 당연히
강해지겠죠. 그쵸? 어찌 보면 다른 나라보다 구글의 신라보다 이제 훨씬 더 빠르게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강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동쪽으로 높은 산이 위치해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두 번째 남쪽에 기름진 땅이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한강이 흐르죠. 두 개가 만나요. 뭐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 먹고 살기 좋다. 세 번째는 서쪽으로 나가면 바다가 나오지. 그리고 중국에 도달할 수 있어. 뭐가 잘 돼? 교류가 잘 된다. 교류가 잘 되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이 밖에 중요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잘 시청하시고 잘 기억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 많았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